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과 중국을 정말 내 집마당처럼 여기며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사업을 해왔던 국군정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에이스 공작관이었던 정규필 대령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간첩으로 구속 기소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의 검찰에서조차 이 정규필 대령의 간첩 혐의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러자 국가정보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규필 대령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종용하면서 검찰 측에게 강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혐의를 씌웠는데 그게 바로 집에서 발견됐던 디스크에 이미 지워져 있었지만 포렌식을 통해서 과거에 사용했던 그 내용이 문서 보안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정 대령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정규필 대령이라는 사람이 간첩했다. 또 이런 간첩 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 사회수석실에 강승규 비서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국민제안실을 통해서 보고가 됐고, 또 국가안보실, 또 이미 김경 국정원장까지도 다 보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이 현재에 있어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장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와 유사한 일들은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사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중앙정보부가 없어지면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도 1980년도 이후부터 정권을 잡게 됐었는데, 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우연하게 화장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전직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서관들한테 얘기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그분들의 원통함을 풀어드리고 원상태로 복구해드려라 해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은요, 무슨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580여 명의 우리 국가정보원의 베테랑 요원들이 목을 잘렸지만, 이건 이제 정보사의 정규필 대령, 예비역 대령 한 사람에 대한 간첩 혐의 수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규필 대령을 사법 처리를 해야만 했던 분명한 그런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를 국가정보원에서 밝혀주길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자, 우리가 공작 활동을 통해서 혹은 어떤 신문 취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정규필을 간첩 혐의로 우리가 검거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있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다는 게 참 아주 매우 이상하고 수상쩍은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사국에서 이번에 그 민노총의 그 북쪽에 문화교류국과 접선하고 했던 건 간첩들을 지금 잡는 과정을 보시면 국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상범이고 전문지능범인 이런 그 간첩들을 수색하고 검거하는 데 있어서는요, 구체적인 그 범죄 사실, 또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져서 이 사람은 확실히 간첩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 때만 간첩으로 구속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정규필 대령과 연계된 어떤 다른 간첩이 없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보안방첩을 담당한 국가기무사령부, 기무사, 이 조직이 완전히 썩어 빠졌다는 얘기가 되고, 또 국가의 방첩과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이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국가정보원 역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고, 또 그 직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추적 과정을 전개하게 됐었고, 이거를 역으로 해가지고 추적해서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연결된 그 조직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북이 어떤 식으로 선무 공작을 했는지 이 과정들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같이
특수첩보나 또 대북 특수요원들과 현장에서 맞부닥쳐서 생활했던 우리들은요, 아하면 어하고 그 너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인사이트, 통찰력이라 그럴까요? 예지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김교원 원장님은 뭐 외교부에서도 미국 쪽 일만 하셔가지고 워싱턴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니까 공산권이 뭔지 북한이 뭔지 거의 경험이 없겠죠. 더더군다나 우리 그 공작관들처럼 북한의 대남 공작위원들과 직접 맞부닥치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겠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차장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국내 담당하고는 2차장, 김수현 차장도 수사국장 출신인데 그 사람도 보면은 간첩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해보셨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북에 아주 고도로 훈련받은 그 북의 대남 공작위원들과 맞짱을 떠본 일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서 올려주면 이게 맛이 다네, 쓰네, 짜네 뭐 이런 식으로 품평은 할 수 있었겠지 몰라도 우리 같은 현장 요원들처럼 이런 북한의 요원들과 직접 맞부닥친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하물며 또한 권춘택 해외 차장 역시 오로지 미국만 다니고 이런 그 양지로만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무슨 대북 경험이 있겠어요? 무슨 북한의 요원들로 하고 맞부닥쳐 본 경험이 있겠어요? 공작기본계획서 한번 써봤겠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정보원에 간부랍시고 앉아 있는데 이게 얘기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는 김교원 원장님에 대해서 저 사람 혹시 우리 편이 아니라 저쪽 편 아니야? 심지어는 야 북한이나 중국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내지는 미국에서부터 무슨 뭐 발목 잡힌 게 있나? 왜 저래?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의심을 사고 있다는 거죠. 자, 대공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우리 대공 수사관들 이런 분들이라면요. 정규필 대령을 수사한 이런 모양새나 이런 과정을 들어봤을 때 이거 완전히 전문 공안 수사관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할 지경이에요. 절대 전문가가 한 그런 수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규필 대령을 왜 이런 식으로 얼기설기 모양새도 못 갖추고 그 초짜들도 아닌 그 정말 처음 해보는 이런 애들처럼 이런 식의 참 부족한 수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필경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즉 정보사령부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극비의 조직기관을 왜 까발리고 뭉개버려야 됐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을 밝혀야 된다 이거죠. 자, 지금 우리가 간첩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짧게는 몇 년 혹은 길게는 10년 이상씩 수사를 해서 구체적인 그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한 연후에 그렇게 간첩으로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규필 대령 집에 들이닥쳤던 그 사람들은요 전혀 우리 대공 전문 그 수사요원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그때 정규필 대령 집에 들어와서 수사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제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수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 기가 막힌 얘기는 정 대령이 그간 특히나 2010년도의 그 천안함 폭침과 또 2010년도 가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청와대 지시로 별도의 은밀하게 북경에서 북측 요원들을 만나고 했던 그 정황이 담긴 정리된 파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정규필 대령이 압수수색하러 왔던 그 국정원 그 조사요원들한테 줬답니다. 가져가시라고. 여기 보시면 나의 그 언행이나 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줬는데 그 수사관들이 그 22시간인가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나서 떠나는데 보니까 제일 그 조사하던 책들 제일 밑에다가 그 서류 파일을 바인더북을 꽂아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았던 국가정보원의 직원은 왜 안 가져갔을까요? 거기 보면 저도 봤습니다. 봤더니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 하면서 송호경위를 만났던 내용들, 또 북의 통전부
또 경찰총구 이런 요원들이 북경에서 정규필 대령과 함께 사진 찍은 내용들, 또 그들과 함께 했었던 얘기들, 또 김태우가 개성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돈가발 들고 다녀서 북쪽 애들한테 돈 주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개망신다고 해서 그때 냉각되었던 남북 간의 그 분위기를 정규필 대령이 완화시키고 무마시켰던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그 파일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파일을 국가정보원에서 압수수색하러 나왔던 그자들은 안 가져갔어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주면서 이거 가져가십시오라고 들이밀었는데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설픈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첩 수사하려면은요, 정규필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민간인들, 친분 있는 친구들, 뭐 사업상 만났던 뭐 지인들, 모든 사람들 수사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 즉 도감청도 해야 되고 뇌물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중국이나 북한 스파이들과 만나서 어떤 짓을 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국가정보원장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정규필 대령이 집을 압수수색했고 또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자, 여기에 아무런 그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그냥 간첩이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니 문재인의 검찰도 어이가 없은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규필을 간첩으로는 기소할 수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불갑을 국정원에서는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아가야 되니까 별건으로 무슨 뭐 문서 보안을 트집을 잡아서 지금 처벌을 하겠다고 좀 이루고 있는 것인데, 자, 김기현 원장님께서 진정으로 그 국가정보원 내에 그 들어와 있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요, 우선 정규필 대령을 국가정보원 측에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고발에 대해서 엄정한 지시를 내려서 이 고발을 취하하십시오. 그리고 정규필 대령을 이렇게 고발하고 조사했던 그 인력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자범들이니까 이자들에 대한 엄정한 지시를 내려서 색출하고 처벌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외부에서 들려나오는 소리 때문에 김경 국장님도 중국 내지는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는, 혹은 문재인이심은 그 간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억울하시죠. 자, 그러면 우선 김기현 원장님 스스로도 자신에게 씌워진 중국과의 결탁설, 북한과의 의혹, 이런 점들을 해소하고 싶으시면 정규필 대령을 고발한 사건을 취하하고 그 관계자들을 처벌하십시오.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말이죠. 제가 종전에 전두환 대통령 사례도 얘기했지만 매우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고소 고발 취하하는 것은 하루면 되는 일인데 왜 안 하고 계시죠? 진짜 김기현 원장님은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국정원 내의 간첩들을 비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녕 내년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문재인 쪽하고도 지금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김정숙이라고 하는 천하의, 그것도 자범이죠, 국고를 탕진했던 자니까. 그러면 김정숙의 그 여간한 그 옷값, 신발값, 그런 그 사치 비용에 대해서 특활비로 지금 지불한 게 분명한데 왜 고발 조치도 안 하시고 왜 조사, 수사 의뢰도 검찰에다 하지 않고 계시죠? 자, 이렇기 때문에 김기현 국정원장은 트로이 목마가 아니냐, 적들과 내통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간첩 수사가 잠깐 언론에 공개되면서 반짝했죠. 소위 언론 플레이가 효과를 보는 순간이었는데, 자, 지금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일망타진의 검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그 간첩 수사를 하는 그 전문 베테랑들이 지금 다 옷을 벗고 나간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옷 벗고 나간 사람들이 이 수사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해외 공작국이나 대북 공작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이하게도 그 옷 벗었던 친구들이 전부 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에요. TK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대미라인을 다 싹 갈아치우라 그랬죠. 지금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특정 대학교 또 특정 지역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북미라인. 현재 주미 거점자로 되어 있는 노 땡땡 공사, 조 땡땡 참사, 그 다음에 현재 내곡동 국정원 해외 공작국 내에 북미처를 장악하고 있는 최 땡땡 처장, 그 위에 천 땡땡 단장. 이 자들이 전부 다 하나만 빼놓고 전부 고려대학교 출신이고 호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규 원장님의 원래 본향이 전라도라서 이런 사람들 그냥 눈 감아줍니까? 그건 아니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쓰고 있죠? 이 자들은요,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 호가요하면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정보원 내에 그런 자들이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해도 한 3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장직에 앉으셔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유능한 대북 공작관, 해외 공작관들을 목을 쳐서 집으로 보내고, 예? 북미 라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영어도 제대로 한마디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을 뭐 해외 차장 권춘택 차장하고 다 같은 고려대학교 동문이라고도 앉혀놓는 거예요?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합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도 또 하나가 지금 뉴욕 거점장으로도 나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인사를 해놓은 걸 갖다가 김규현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요 모두에 지금 억울하게 느끼실 만한 이야기들 했지만요. 예전에도 보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안에는 태양이 두 개가 없습니다. 국정원에는 뭐 태양이 하나입니다. 원장님은 하늘같이 모십니다. 이렇게 좀 말로 립서비스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잘 살펴보세요. 그게 지금 국장 중에 그런 자가 있는지 아니면 차장들 중에 그런 자가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김기현 원장님. 당신을 갖다가 보호하고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고 날벼락을 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참 몰몬교도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시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를 고발했던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 지금 당신의 휘하 있는 그 부하라고 하는 차장 국장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몇 명 있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특히나 김규현 원장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은 20전인가 뭐 얼마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가룟 유다는 아마 배가 터져서 그 비참하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따지면 김규현 원장님은 몰몬 교도시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자가 가룟 유다인지. 그리고 이렇게 유능한 대북 공작관, 해외 공작관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사람들을 승진화시키고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면요. 이거는 김규현 원장님이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전혀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니라면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김대중과 또 노무현, 문재인의 이런 사상을 추종했던 사람들, 특히나 서운이 심어놨던 그 수많은 독버섯들, 또 박지원이 와서 또 심어놓은 그 수많은 호남 출신의 그 수준 미만의 직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요직에 앉아놨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김규현 원장님, 본인이 지금 호남 출신이라서 이런 호남 출신에다 그대로 둡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러고서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김기현 원장님이 바깥에서 나오는 지금 그 의심스러운 눈치가 저 사람 지금 국정개혁 하는 척만 하고 자신은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사유화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왜? 이전에 김만복이나 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범적인 사유화의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밖에서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당히 문재인 쪽과 연계된 사람들이나 북한과 연결된 사람들 이런 뒤를 슬쩍슬쩍 봐주면서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을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 보장 수표를 받으려는 그런 것이라면 정말로 지금 대우각성하고 당장에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김기현 국정원장님이 특이하게도 몰몬교를 믿고 따르는 신자라고 했는데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아시는 분들은요, 이 몰몬교라는 것이 유대 금융 자본인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 금융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로마 카톨릭, 바티칸, 예수회,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시티 오브 런던, 워싱턴 DC 이런 모든 것이 다 한 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점들은 제가 이미 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대 자본주의가 만든 것이 영국의 정보기관 MI6였고 이들이 미국에다 또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중앙정보국 CIA입니다. 또 이들이 미국에 만든 사설 금융기관이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것이죠. 자, 한 사례를 제가 또 들어드릴게요. CIA가 전쟁을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FRB에 가서 달러를 찍어서 그 전쟁 비용을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려받으면 FRB에 이자를 갚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획득된 돈은 다 어디 갈까요? 영국에 있고 유럽에는 로스차일드 그 가문의 그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따라서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게 유대 금융자본의 그 식민지 혹은 식민지화로 전락된 지 오래됐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만든 특이한 종교단체가 바로 몰몬교도라는 건데 참 우리 김기현 원장께서도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 몰몬교를 믿고 있다는 점도 참 특이한 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여 유대 금융자본의 그 뒷배경을 이루는 그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는 공작까지도 사전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점은요. 지난번 그 이태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었죠. 이태원 사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봉규 TV에서 벌써 그 추석 전에 나와서 10월, 11월에 그 틀림없이 민중붕괴 일어나니까 특히나 국가정보기관, 경찰, 군, 기무사 이런 쪽에서는 사전에 방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씩이나 목을 놓아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10월 말이 되면 이태원에서 이런 거 한다는 행사도 알고 있었는데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자, 그러면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런 기도가 음험하게 진행되는 것도 방기하고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혀 김기현 원장님은 그러한 그 위험 상황을 상상도 못 하셨나요? 마찬가지로 그 김기현 원장뿐만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인가요? 그 사람도 그때 여러 가지 한미 간의 군사훈련도 있고 국가적인 대행사가 많은데도 평안하게 지방 고향 근처 내려가서 뭐 캠프장에서 술 먹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도대체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정보기관 이런 곳에 수장이 되려면요. 밤잠 잘 시간이 부족합니다. 눈을 뜨나 또 잠을 자나 늘 걱정하고 미리 대비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국가정보기관인데
자, 이 보면요. 이태원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9월 24일쯤에 인터넷 커뮤니티 그 DC 갤러리라는 거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많이 쓰는데 거기에 그 이재명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써요. 거기서는 윤석열이 끌려 내려올 것이다라는 글이 중국의 하얼빈 소재 IP 주소로 여러 차례 올라왔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그런 거 감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참 공교롭게도 이태원 사고 났는 날 경찰청장은 휴가를 내고 지방에 내려가서 술 마시고 잤죠. 또 그 윤희근 경찰청장도 배경을 봤더니 중국 사회과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중국 사회과원도 일종의 뭡니까? 중국의 스파이 양성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윤희근 경찰청장은 7개월 만에 3계급을 진급을 하는 정말 미중유의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했고 4주 만에 2계급을 진급하는 등 정말 특이한 일만이 계속 벌어졌던 이런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아직도 경찰청장이 있어요. 이 점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경호실과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